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상경학부에서 현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학교 강사가 아닌 한 아이의 학부모, 한국에서 저도 이제 다문화 이주 여성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2009년도에 한국에 와서 올해가 15년 차입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우리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또 제 주위에 저랑 비슷하게 다문화 이주 여성으로 한국에 생활하는 분들과 교류하면서 겪었던 한국 생활 적응과 저희 자녀 교육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는 연변대학의 외국어 학부 영어 전임 교수였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는 솔직히 다양한 사회 활동보다는 학교에 좀 더 정력을 많이 쏟았다면 한국에 와서 한국어가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아이를 이제 유치원에 데려가는데 우리 아이가 중국에서 태어나고 28개월 때 저랑 같이 한국에 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홍익대학교의 중국어 초빙 교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강의할 때 굳이 한국어로 안 해도 된다는 착각을 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순간 원장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생활을 제가 이제 아이 때문에 영주를 해야 되는데 본인 아니게 한국말과 한국 문화를 잘 모르니까 옆에 있는 엄마들하고도 다양한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는데 선생님이 계속 써주는 일지가 저한테는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고 또 선생님한테 무슨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이런 와중에 다양하게 내가 한국말을 잘 배워야 되겠다. 그 와중에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본인 아니게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저희 학교로 온 유학생들, 주로 중국인 유학생들과 다른 나라의 학생들을 이제 교육을, 한국 공부와 생활, 대학교 생활 적응에 관심 둬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상경학부에 소속이다 보니까 저희 학부는 3년은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1년은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한국인 친구들이 중국 가니까 간단하게 쇼핑이 중국어는 되지만 학교 생활 적응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중 청년 교류 활동 지도 교수를 활동하고 제가 이제 한국 생활 적응하면서 저도 도움을 받았지만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게 되니까 나도 이렇게 저처럼 다양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 생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도움을 주려고 활동을 하다 보니 15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 아이를 저희 이제 다문화 이주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도 이제 한국 생활 잘 적응하게 되면 다양하게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깐만 열어주세요. 자, 그럼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다문화 가정 현황과 그리고 한국 생활 적응기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자녀 교육관 물론 나라는 단어를 썼지만 제가 주위에 있는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한국 생활을 어떻게 적응을 했고 또 저희들은 어떻게 자녀 교육을 잘 하려고 바라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와 한국 학교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문화 가족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보게 되면 다문화 이주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좀 젊은 편입니다. 저는 이제 70년 후반생이라서 다문화 이주 여성 중에서도 이제 몇 년이 있으면 50대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문화 이주 여성에서는 좀 나이가 많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2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30대, 40대, 그리고 일부 50대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머님들이 상당히 젊다. 이 말은 바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문화 그 인구를 보게 되면 다문화 가족에서 중국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거의 23.9%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 태국 이렇게 순서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문화 가족 그 자녀 연령대를 보게 되면 다문화 가족분들은 2020년대에 보면 14만 7천 명이었는데 또 뒤로 가게 되면 16만 명, 2022년도에는 16만 8천 명입니다. 사실 저희 지금 전체 학교의 학생 수를 비교할 때 현장의 선생님도 느끼겠지만 학생 수가 계속 줄어가는 추세거든요. 근데 다문화 가족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재직 수가 점점 많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인구 이제 절벽 이 상황에 좋은 현상이 아닐까.
예를 하나 든다면 제가 2009년도에 저희 학교에 왔을 때 저희 상경학부에 제가 주로 이제 글로벌 경영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저희 학과의 학생이 300명이었습니다. 근데 300명이었을 때 제가 중고학 개론을 강의를 하게 되면 한 60명 정도가 수업을 신청을 하고 했는데 올해가 딱 15년 차거든요. 올해는 제 반에 10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물론 이제 뭐 강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 폐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희 정원 수가 학교 자체 내에서도 정원을 계속 줄이고 있지만 현재 저희 학과는 168명입니다. 그러니까 체감으로는 반이 정도 줄었고 저희들 수업에서 할 때는 3분의 2 이상이 줄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 지금 아직도 65세에 제가 퇴직인데 그럼 한 18년 정도 더 강의를 해야 되지만 걱정이 됩니다. 무슨 걱정이 되는가 하면 추후에 정원이 너무너무 적어서 수업이 개설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저희 동네에 보니까 제가 이제 주로 이제 한국 엄마들 같이 많이 친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선생님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다 그 실직을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보호사 강의하신 분도 있고 뭐 치매 어른 미술 교육 하신 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린이 교육에서 갑자기 어르신 교육으로 갔는가 봤더니 국공립 어린이집에 저희 동네는 올해 2명만 들어왔답니다. 그럼 2명만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도 멀지않게 이 친구들이 아마 3살 정도 되는데 한 5년 후에면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럼 10몇 년 후에면 이제 어디로 오죠? 대학교로 오죠. 그럼 제가 퇴직 안 했는데 굉장히 적다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잘 교육을 해서 대학교로 진학을 해야 한국 학교의 정원이 잘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로 보게 되면 다문화 학생들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꼭 다문화 아이들만 문제가 아닌데 다문화 가족은 상당히 좀 일반 가정과 다른 거는 가정 쪽에 한 분은 성인까지는 다른 나라에 살다가 한국에 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3살까지 중국에 살았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중국 동포이면서 조선족입니다. 근데 중국에 살 때는 한족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저희 주위에는 조선족 분들이 친척과 그리고 일부 이제 부모님 그리고 이제 부모님 친구 외에는 거의 다 한족이에요. 그래서 제 생활 습관과 생각과 음식 습관까지 거의 한족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렇지만 중국에 살 때는 조선민족이란 이 단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부심이거든요. 교육을 많이 받고 또 굉장히 깨끗하고 노력을 하고 근데 이제 한국을 왔는데 저는 이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제가 잘 익숙하지 않을까 이렇게 왔지만 막상 와보니까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말도 알아들을 것 같은데 막상 왔더니 못 알아듣는 말도 너무 많고 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밥보다는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여기는 거의 새끼가 밥을 하고 국을 먹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적응하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은 엄마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를 함께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내부적 문제를 보면 가정에서 사실 영향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저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교육자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는 진짜 교육을 잘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아이 교육은 저도 이제 그냥 학부모이에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거 달리 우리 아이가 28개월이니까 28개월 되는 아이의 학부모로서 굉장히 용량이 적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 어린이 한국 애들은 뭘 하고 있지를 한국어가 안 되니까 찾아볼 곳이 없고 또 동네 엄마들하고 교류해야 되는데 이 교류 수단이 상당히 약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옆집의 엄마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교육 커리큘럼을 보내왔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빠가 또 너무 바쁘다 보니 이게 중요하지 않대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는 현상. 그래서 가족에서 보니까 가족 간의 대화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 그래서 아마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문화 가족은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언어가 안 맞기 때문에 약간의 깊이만 있는 대화가 들어가게 되면 스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는 거죠. 그래서 가족 간의 대화가 굉장히 적고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가 다문화인지 엄마가 엄마 나라 말을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약간만 크게 되면 저희 아이도 보니까 유치원에 한 7살 전에는 제가 이제 주로 중국말을 많이 할 때는 얘는 중국말 하든 제가 중국분 만나든 전화를 하든 아무 상관없이 잘 놀다가 어느 순간 저보고 뭐라는가 하면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밖에 나가면 제가 중국말 하게 되면 말하지 말라. 아니면 한국말 해도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한국말 톤이 지금은 어떤 분은 저보고 강원도에서 왔다. 어떤 분은 저보고 부산에서 왔다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제가 왜 어디서 왔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냥 처음에 얘기할 때 그냥 중국인처럼 발음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저를 이제 고향을 정해 주시더라고요. 아, 강원도에 오셨어요? 뭐 부산에서 오셨어요? 하는데 우리 아이가 유치원 다니면서 제 발음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엄마 밖에 나가 말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좀 다른 엄마하고 좀 다른 엄마. 근데 나는 이게 싫은 거예요. 나는 한국 애인데 왜 다른 애들이 우리 집이 좀 다르다고 이렇게 느끼는지, 그리고 주목받기 싫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랑 대화하는 걸 거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면, 근데 말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한국말 톤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럼 얘가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런 시기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괴로웠어요. 왜 괴로운가 하면 뭔가 아이한테 해주려면 얘가 거부를 하니까. 그럼 아빠하고 교류를 잘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빠는 맨날 바빠요. 이제 애가 잠들 때 오는 거죠. 그럼 아빠랑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려고 하면 아빠가 더 관심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이제 저희들과 대화를 해야 될 내용을 거의 다 마음속으로 많이 갖추는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영향이 상대적으로 일반 한국 가정에 비해서는 많이 해소가 적다. 이런 문제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다문화 학생들이 조금만 자라게 되면 학교에서 어린이집에서 다문화 교육을 하게 됩니다.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렇죠? 그다음 초등학교들 가면 다문화 교육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다문화 교육할 때 어떤 교육을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애가 집에 오는데 가방에 다양한 뭐 고무, 연필 이렇게 선물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얘 생일도 아닌데. 그래서 나는 아이들 너무 아이를 관심 줘서 고맙다 이러는데 얘는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싫은가 했더니 반에서 자기가 유일하게 다문화이니까 너무너무 주목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는 다문화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는 고립이 되는 거예요. 너희 엄마가 중국에서 왔다면서, 너는 이제 중국에서 태어났다면서. 그런데 저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나는 그냥 한국 애야.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내 주위 아이랑 다르고 그 주위 아이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니까 너무나 싫은 거죠. 그래서 자긍심도 낮고 자아 존중감도 상당히 낮아지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오게 됩니다. 저도 이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도와주는 거는 너무 고마운데 도와준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제 아이를 봤을 때는 학교 와서 이런 교육을 받고 들어오게 되면 너무나 표정이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어린이집 찾아가고 학교에 찾아가서 따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다문화 이 교육을 진행하면서 다른 아이들이 받았을 때는 얘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다라는 걸 인지를 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취약계층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도 너희 반에 다문화 아이가 있어? 그럼 도와줘야지. 그런데 우리 아이는 도움을 받고 싶고 관심 받고 싶은 거 아니라 그냥 존중받고 싶고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뭐라고 부탁했는가 하면 다문화 교육을 할 때 물론 도움도 받아야 되겠지만 혹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른 아이들이 없는 장점도 있지 않을까? 부러워할 대상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아이는 어렸을 때 다른 아이보다 훨씬 더 많이 해외여행을 많이 했거든요. 중국도 많이 가보고 그리고 다른 나라도 많이 가봤지만 다문화 교육 안에 이게 없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노력을 안 해도 중국 가게 되면 제가 원래 있던 친척들과 그리고 인맥들이 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부러울 대상인데 다문화 교육을 하면서 얘는 이제 이렇게 편견인 거죠. 얘 모르는 엄마들은 이 친구 엄마는 한국말 못할 거다. 이 친구 엄마는 직장이 없을 거다. 이 친구 아빠는 나이가 좀 많을 거다. 이 집은 가난할 거다. 이렇게 편견을 딱 차리고 나니까 보호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한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말수가 점점 적어집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들이 너무 고마웠던 게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니까 학교에서 이제 이 친구 얼마나 좋은가 같이 놀게 되면 본인 아니게 중국 문화도 알게 되고 또 나중에 중국 놀러 갈 때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는 행운이기도
하지만 다른 아이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제 관심 대상에서 부러울 대상.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아이들 놀러 오게 됩니다. 그럼 저도 적극적으로 피자 사고 치킨 사고 하면서 애들과 같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국말 하게 되면 얘가 불편하지 않는 거고 중국어를 그때부터 또 관심 가져서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이런 시기가 왔습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 보면 또 꼭 그런 거 아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다문화 배경 자녀의 강점이 이중 언어잖아요. 본인 아니게 뭐 그 나라 음식을 맛보게 되고 그 나라 말을 듣게 되고 그 나라 말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그 좋은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거부를 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자기 엄마 나라 언어를 자기 엄마 나라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약하다. 나이가 많을수록 약해집니다. 그리고 일부 가족분들은 그 나라 언어를 배워서 뭐하니? 제가 아는 분은 이제 보통 다문화 이주 여성 동남아 지역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시어머니나 아니면 가족분들 중에서 영어를 배우는 게 중요하지 그 나라 언어를 배워서 어디다 써먹겠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입버릇처럼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아이도 어렸을 때는 느낌이 없다가 점점 크면서 내가 굳이 중국어를 배워 중국 가살 일이 없는데 내가 굳이 베트남 배워서 베트남 나라에 가 살지 않을 때 그걸 배워서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의지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부분. 그러면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의 어떤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이 고등교육 기관으로 진출이 퍼센트가 상당히 낮습니다. 이 고등학교까지는 잘 다니다가 고등교육기관, 예를 들어서 대학교라든지 뭐 대학 전문대학이라든지 가는 비율 보게 되면 한국의 퍼센트는 71.5%. 거의 이제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진 학생을 다 대학으로 간다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 고등교육기관으로 가는 퍼센트가 40%입니다. 그러면 반 정도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무엇을 할까? 이게 이제 고민되는 거죠.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한 물론 자기 꿈을 가지고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애들도 있지만 이 대학교라는 학력이 없음에 불구하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적다. 그래서 다문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대학을 잘 진출해서 글로벌 인재를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은 상황인가? 저는 이제 한국어 교육이 잘 되면 소통이 잘 될 거고 소통이 잘 되면 자기 꿈을 찾아가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학제 경험이 다문화 이주 여성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냐? 저희는 한국에서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학교에 강의하고 있으니까 저는 우리 아이 교육은 초등학교까지는 제가 잘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초등학교 책을 딱 펼치는 순간 너무나 놀랐어요. 얘가 물어보는 내용들이 거의 제가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계속 의심을 합니다. 엄마가 과연 대학교 교수 맞냐? 근데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 수학을 그냥 1 더하기 1 하면 2 하면 되잖아. 이거를 해석을 하러 갑니다. 근데 저도 한국어가 약하잖아요. 근데 지문을 읽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잘 때 제가 공부를 하려고 정말 한 반년은 애써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과목이 너무 많아요. 과목도 너무 많고 제가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저도 막 의심을 하는 거죠. 내가 과연 이 대학교 강단에 서는 게 부끄럽지 않을까. 이게 초등학교 교육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대학교 교육이 더 쉬운 것 같고 학년이 낮을수록 여기 지금 계시는 선생님들이 더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를 어떻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교육을 하는지.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이는 지문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중국어 외에는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아서 너무 고맙긴 하는데 반대로 또 속상한 면도 있죠. 그러니까 얘는 엄마한테 물어봐도 오히려 더 어렵게 설명한다. 왜냐하면 저는 물어보면 먼저 제가 네이버를 찾아봐요. 찾아본 다음에 제가 이해한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얘가 이제 그냥 증문하면 즉답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학제 경험이 부족하고 한국의 교과 과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아이의 양육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로 보게 되면 이게 일반적인 학생 동일한 교육을 제공을 하는데도 사실 다문화 이주 여성들 교육 어려움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은 많은 다문화 이주 여성들은 실은 사실 가정이 조금 어려운 분들과 결혼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보내야 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많이 못하는 가정도 있고 대부분은 저는 지금 아이가 딱 1명이에요. 근데 많은 가정들 보니까 2명, 3명 아이를 케어를 하다 보니 학원이나 정상적인 교육을 못 받는 가정도 많다 이렇게 보고 입시 정보가 상당히 부족해요. 저도 이제 대학교에 있지만 제가 입시
상담 그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나중에 학교 붙을 때 정시가 아닌 수시가 나왔잖아요. 수시도 공부해보는 거 너무 많아요.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부족하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기타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면 다문화 아이들이 이런데 다문화 이주 여성들은 어떻냐? 똑같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있고 언어적 차이,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사회적 차별을 받게 돼요.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하지만 다문화 이주에서 분류되는 순간 다른 분들은 이분은 좀 뭐가 약하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가족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슨 문제 갈등이 생기면 너는 한국 나라를 몰라서 그렇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일부 다문화 이주 여성들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문제 때문에 일자리를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제가 한국에서 15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는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한국어를 잘 배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다음 한국어를 잘 배우고 나니까 내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이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한국어니까 저희 학교에 이제 중국 유학생을 들어왔는데 한국어가 어려워서 학교 공부와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국어 약해서 폐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한국에서 잘 살아갈까, 공부를 잘 해볼까, 강의를 잘 해볼까 그러면서 공명이란 한중 청년 동아리를 창립해서 2011년도에 소모임을 시작했는데 지금 한 12년 차 되니까 지금 왼쪽에는 중국에 있는 공명입니다. 제가 중국에 이제 한국 학생을 보내다 보니 이 친구들은 중국어를 배워야 되는데 1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국 문화란 주제를 가지고 중국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니까 손발 써가면서 한국 문화를 중국어로 홍보를 하니 굉장히 많은 중국 학생 포함한 다양한 국가 학생들 와서 중국어를 빨리 습득되고 반대로 한국에서는 이렇게 중국인 유학생들이 들어와서 중국 문화를 가지고 한국말로 이제 교류를 하다 보니 이 친구들이 문제를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중에서 한국말을 많이 배우게 됐고 또 동네에서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좋아요. 정말 다양한 소모임 있고 정말 다양한 무료 조직이 있는데 저는 이 공교롭게도 우리 동네에 동화 읽기 엄마들 모임에 참여를 해서 우리 아이한테 어렸을 때 매일마다 한 2-3시간씩 안 되는 한국말을 가지고 몇천 권 책을 읽어줬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가 지금도 글을 상당히 잘 쓰고 있고 독서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엄마들 너무 고마운 거죠. 독서 모임 덕분에 저도 이제 한국말을 한 3년 정도 되니까 상당히 유창하게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랑 비슷한 엄마들이 아이들 교육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중국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성남에 있는 중국인 엄마들과 같이 성남 하모니 동아리를 만들어서 중국어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없어요. 그래서 저랑 포함한 일부 선생님 되고 싶은 중국인 엄마를 교육을 시키면서 아이들 같이 교육을 해서 2013년, 14년도에 중국어 무료로 간단한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럼 한국 엄마들은 뭘 하고 있을까? 그래서 가천대에서도 진행하는 이제 교육이 무료예요. 가서 한 6개월 정도 한국 여성 지도자 협회에 참여해서 14년도인데 지금 벌써 10년 차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말을 막 배우다 보니까 이제 한국말이 굉장히 유창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럼 배웠으면 내가 어떻게 공헌을 할까? 배운 거를 저도 이제 다른 사람, 왜냐면 저도 다른 분들 도움 덕분에 한국말 유창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한국 사회에 환원을 하고 어떻게 저랑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엄마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옆에는 건대 입구에 있는 중국인 양꼬치 상인협회의 자녀들입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엄마들이 교육을 하다 보니 중국어 교육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한중 청년을 데리고 저랑 함께해서 중국어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말 잘하는데 엄마들은 가게를 운영하고 주로 중국 분들과 교류하다 보니 한국말도 유창한 분도 있지만 유창하지 않는 한족 분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집에서 좀 더 엄마답게 좀 더 다른 엄마들과 좀 장점을 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5년도에 여성재단에서 다문화 이주 여성 창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진행했는데 저희들 이제 다문화 이주 여성들 강점을 살려서 이제 다모 협동조합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3년간 진행해서 사회 예비 사회적 기업까지 키우고 이때 제가 다문화 이주 여성대에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저는 이제 중국에 살 때 조선족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진 단어였는데 한국에 와서 조선족 사회에서 많은 한국 사회와 갈등을 보면서 동포들이 사실 한국 덕분에 굉장히 중국에 잘 사는 분들도 있고 또 동포들 덕분에 한국 회사가 중국으로 진출해서 잘 안정적으로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중국 동포 인식 개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지금 또 이렇게 사회나 토론이나 포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다양한 기관이나 곳에서 활동을 하고 저는 이제 좀 아직도 퇴직하기는 좀 이르지만 한국 사회의 고령화 사회를 가게 되니까 너무나 관심 가는 게 노령 사회의 나이 노후 문제도 있고 한국의 지식인들의 노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래서 한국 보니까 다양한 그 기관이 있지만 유교 문화 기관이 있더라고요. 전체 이제 한국에는 234개 학교가 있는데 중국에서 국학 부흥하면서 한국 유적지 방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5년간 한국의 234개 학교를 다 탐방하고 촬영해서 같이 이제 책을 내면서 지금은 언론에서 약간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제가 한국 생활을 한번 정리해 보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한국 생활 적응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또 반대로 다른 다문화 이주 여성도 자기 자리에서 한국 생활 적응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 이걸 볼 수 있고 뒤에 보게 되면 그러면 저희는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하려고 하는가 첫 번째는 인성 교육이에요. 저희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 진로와 취업을 보게 되면 기업에 제일 원하는 게 뭔가 하면 인성이 있는 아이다. 그러니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아이가 이게 기업에 제일 원하는 아이고 두 번째는 저희는 이제 저는 독서를 통해서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고 우리 아이도 독서를 통해서 한국 생활에 굉장히 많이 적응됐기 때문에 독서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이주 여성들과 지금도 독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중 언어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필수로 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문화예술 쪽은 제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문화예술 쪽으로 알게 되면 생활이 좀 더 다채롭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는 보게 되면 제가 지금 한중 문화통일을 했는데 사실은 한국과 베트남, 한국과 몽골, 한국과 필리핀 이렇게 문화통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와 가정이 같이 힘써서 다문화 아이들 글로벌 인재를 양육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문화 아이들이 강점이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강점도 있어요. 어떤 강점이 있는가 하면 이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다양한 문화권 분들과 만나다 보니까 수용이 굉장히 쉬워요. 다른 나라에 왔네? 미국에서 왔네? 뭐 홍콩에서 왔네? 뭐 필리핀에서 왔네? 베트남에서 왔네? 이 친구들은 차별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 두 번째는 다문화 가진 사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또 하나는 이 친구들은 이미 글로벌 교류와 인맥이 형성되어 있어요. 저희 아이는 어떻게 보면 중국어 잘 못해 중국 가게 되면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점을 살려서 이 다문화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 육성에 함께 노력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 꼭 이 아이들이 한국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진로나 진학이나 그리고 다문화 교육 보니까 그냥 이제 다문화 어려움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한국 학생 같이 중국 문화 배우는 기간, 한국 학생 같이 베트남 문화를 배우는 기간, 한국 학생 같이 몽골 문화를 배우는 기간이 있으면 좀 더 학교에서 우리 엄마도 이거 강사를 할 수 있고 우리 엄마도 내가 배운 내용도 써먹을 곳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제 바람입니다. 다문화가 아닌 다양성 가진 아이들을 한국 사회에서 행복하게 좀 더불어가는 사회를 바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좀 많이 도움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멋진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또 간단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서 발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태원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혜인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이야기 너무 재밌게 듣다가 독서 교육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학생들도 한국어를 잘 모르지만 책을
보면서 조금씩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데 제가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하던 찰나였습니다. 네. 초등학교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저도 이제 한국어를 독서를 통해서 공부했지만 한국의 많은 독서가 세계의 명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약할 때 명작을 일단 중국어 버전을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한국어 버전을 가지고 이렇게 막 팝하고 돌려가면서 이해를 한 다음에 그냥 이제 그 유창하지 않지만 한국어로 아이한테 읽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는 이 엄마의 한국어 실력에 상관없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독서를 읽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보니까 한국어를 그냥 습득을 하고 또 이제 옆에 분들 보니까 학교에 가서 지금 한국어 교육할 때 계속 이제 한국말 교육만 하잖아요. 근데 한국말 교육은 제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재미가 없어요. 저도 이 한국 교실 간 적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는 강의하는데 강의 들을 땐 다 이해되는데 나오게 되면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공부해서 10년 지나 내가 한국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근데 독서 모임 갔더니 내가 말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서를 말하고 싶은 욕구 생기는 거 막 찾아봅니다. 찾아보면서 번역하고 제가 독서 모임 할 때 첫 모임에서 발표가 10초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연습했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가면 약간 창피해서 다른 엄마들은 몇 분을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저는 할 말이 많은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린 다음에 그거를 작성해서 외워서 모임 가서 10초 하니까 성공했어요. 다음에는 30초, 다음에는 이제 1분. 근데 우리 아이도 그런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때 저는 선생님들이 아이한테 책을 권장해서 좀 읽어와라. 그리고 지금 독서 중에 다문화 관련되는 독서가 꽤 있거든요. 그런 책도 해서 네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서 이 내용 외에 또 소개할 게 뭐가 있는지 좀 얘기해달라 이러면 한 단어라도 나오면 칭찬해주면 아이가 이제 고무 경례 받으니까 책을 읽기 좋아하지 않을까. 제가 성남에서 중국어 학원을 약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도 입구 청소년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어제 14살 아이가 왔습니다. 근데 한국어를 읽을 줄 몰라요. 근데 가져온 책이 유치원 책. 그러니까 뭔가 하면 공부를 했어요를 한 1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빼고 아예 자기소개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서라는 거는 독서 힘이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문학작품 소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할 때 저는 독서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가 한국어 한자를 알든 모르든 독서는 그림책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거에 좀 더 시간을 두면 도움되지 않을까. 저도 그 덕분에 우리 집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5, 6천 권 책을 읽었습니다. 저도 저희 집이 이제 도배되어 있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교육 덕분에 한국 그 공부가 지금도 그래도 잘 따라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멋진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한 분 더 질의응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계신 우리 선생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독서 교육이 나와서 저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도 수원의 세류초등학교에서 다문화 담당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도 자존감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올해부터 그 책을 한 권씩 읽어주면서 독서 교육이랑 자존감 교육을 함께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국어로 아예 알아듣지 못하고 좀 한국어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한국어로 아예 어떤 글을 읽어준다든지 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갖거나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파파고를 활용해서 이미지로 뭐 글자를 번역해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제가 말하는 걸 번역을 해서 들려준다든지 이런 과정으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한국어 소통이 안 되는 아이들 독서 교육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저는 그냥 우리 아이도 한국에 왔을 때 한국말 잘 못했거든요. 28개월이니까 어느 정도 말을 알아듣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냥 무작위로 읽었습니다. 읽어서 근데 어려서 그런지 이해 안 돼도 그냥 듣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제 우리가 똑같은 책을 읽어도 한국 아이도 보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독서를 계속 해주면서 만약 지금 초등학생만 글을 조금 쓴다면 한글 잘 안 된다면 저라면 이제 아마 좀 뺏겨 쓰기도 좀 시켜주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네가 제일
기억나는 한마디라도 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다 보면 독서라는 거는 사실 수업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양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좋아지거든요. 근데 저는 독서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혜택을 봤어요. 근데 일부 다문화 엄마들은 본인 자체가 한국어가 약해요. 그러다 보니 집에 책이 없는 엄마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선생님이 지금 그 아이한테 한 권 읽어준 책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 아이의 인생을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되더라도 팝하고 돌리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 책에 멀리 가지 않게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 모든 걸 한 번에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접촉하게 하는 것도 좋은 시작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또 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해도 될까요? 네, 네. 한 가지 더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아이를 가르치실 때 아이가 어머니께 질문을 안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줬잖아요. 제가 잘 안 들려서. 네. 아, 그 학교에서 배운 어려웠던 내용을 오히려 어머니께서 더 어렵게 설명을 해주셔서 네. 아이가 물어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맞아요. 이유가 그 한국에서 배우는 그 교과 내용이 어려워서인지 아니면은 한국어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설명을 못 하셨던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교과 내용 어려운 것보다는 한국어 해석이 어려웠습니다. 이게 그 우리가 배웠을 때 그 내용이랑 한국어 지문이 너무 길어요. 다 읽고 나면 한참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반응이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해됐는데 이거를 아이한테 설명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한국말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설명해줬는데 아이가 뭐라는 거 우리 선생님 말한 거가 다르대요. 그러다 보니 내가 선생님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같은 내용인데 설명 과정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한국 교과 과정에서 한국어 실력이 낮으면 아이의 지도도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많이 느껴서 같이 공부하려고 노력했지만 한 3학년 지나니까 자동적으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일반 한국 엄마들은 잘 하겠지만 다문화 유저들 보면 거의 한 4학년만 올라가도 지도 못하는 엄마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있으시면 한 분 정도만 더 질의응답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다고 하시면 이것으로 1부 공통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제로 강의해주신 전춘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